국내가 어떻게 보면은 김이라든지 해조류를 많이 먹는 나라잖아요. 여기에 보면 김하고 미역을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유방암 세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게 유방암 위험도가 얼마 정도 이렇게 떨쳐줄 수 있겠는가. 해조류는 암 환자에게 어떤 효과를 주나요? 우리 암 환자분들이 해조류를 먹는 것은 아주 권장을 해요. 아주 좋아요. 특히 이제 김이라든지 미역, 다시마. 되게 이제 이 안에는 보면 이제 제일 많은 게 다당체라고 하죠. 여기 보면 알긴산이라든지 후코이다. 알긴산은 미역이라든지 다시마 보면은 이 겉에 허옇게 끼어 있는 거. 이게 이제 알긴산이나 후코이다 이런 성분들이거든요. 이런 다당체가 많이 들어있다. 다당체는 면역을 높이는 효과가 상당히 많죠. 요드가 많죠. 요드는 갑상선하고 관련되죠. 그래서 요드가 부족하면 갑상선 암이 잘 생겨요. 그래서 충분하게 요드는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김이나 미역, 다시마에서 공급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김이나 미역, 다시마 속에는 여러 가지 비타민이라든지 또 식이섬유가 많죠. 그리고 폴리페놀. 그래서 다양한 이런 성분들이 있거든요. 이 성분들이 보면 이제 암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기도 하고 세포 자살을 촉진시켜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면역 세포들의 기능을 강화를 시켜주고 특히 이제 암에서 중요한 게 염증을 억제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우리 암이 크고 하는 것은 우리는 염증하고는 뭐 크게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는요 우리 몸 안에서 이렇게 암을 촉진시키는 것은요 어떤 염증성 물질들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염증을 줄여야 된다, 염증을 줄여야 된다 하는 것도 보면 항암 효과를 높이는 그런 개념이에요. 해조류는 방사선 치료 할 때 부작용을 좀 줄여주는 게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되게 이제 방사선 치료할 때 버섯류나 이렇게 김이나 미역 다시마를 먹으면 어떤 산란파를 좀 막아줄 수도 있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해조류에는 이러한 좋은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조류의 항암 효과를 입증한 논문이 있나요? 예, 이게 우리 2009년도에 나온, 이거는 우리 국내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우리 국내가 어떻게 보면은 김이라든지 해조류를 많이 먹는 나라잖아요. 여기에 보면 김하고 미역을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유방암 세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게 유방암 위험도가 얼마 정도 이렇게 떨쳐줄 수 있겠는가 이것을 이제 조사한 건데 이게 2009년도 12월 달에 나온 논문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김하고 미역하고 비교를 했는데 의외로 김이 유방암 위험을 상당히 낮춰준다는 그런 보고를 했어요. 근데 반면에 이 논문의 특징이 뭐냐면 미역은 별로 효과가 없었다고 나오는 거였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김이나 미역이나 비슷한 그런 성분들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논문이 나와서 실제 우리가 우리 환자들이 먹을 때는 아마 미역을 참 선호를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김도 상당히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해주는 그런 논문인 것 같고 특히 요즘에 김은 어때요? 건강식, 항암 음식이 아주 세계적으로 이제 지금 알려졌잖아요. 아마 이 논문이 보면은 그런데 상당히 입증을 해주는 그런 논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미역 다시마 항암 효과 어떻게 하면 극대화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먹는 방법이 있죠. 우리가 김은 되게 구워서 많이 먹잖아요. 그리고 미역국, 국을 끓여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마. 우리가 다시마 국물은 어때요? 우리가 천연 MSG잖아요. 우리가 MSG라는 게요. 모노소디움 글루타메이트인데 이게 다시마 속에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미료로 나와 있는 것에 MSG 먹으면 안 돼 하잖아요. 사실은 다시마 속에는 MSG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건 천연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다시마라는 이런 것도 제가 끓여가지고 국물을 내서 먹잖아요. 이 방법이 가장 우리 전통적으로 많이 하는 방법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은 너무 오랫동안 끓이는 것은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한 30분 이내에 끓이는 게 가장 좋은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해조류도 양파라든지 십자화과 식물들, 마늘, 그 다음에 브로콜리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먹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요오드가 너무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소량씩 자주 이렇게 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뭐 한 두세 번 정도 먹는다든가 자주 먹는 게 좋지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은 조금 주의를 좀 해야 됩니다. 암 환자 해조류 섭취할 때 주의사항이 있나요?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죠. 주의사항 보면 너무 한꺼번에 많이 먹었을 때는 요오드가 너무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요오드는 들어오면은 이게 요오드가 부족해도 암이 잘 생겨요. 또 요오드가 너무 많아도 암이 잘 생길로 잘 발생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오드는 적당량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주의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런 해조류는 바다에서 우리가 채취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트륨이 많을 수가 있어요. 나트륨 과잉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요즘에 해양에 오염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바다에, 특히 바닷가는 어때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이런 중금속 같은 게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금속도 조금 조심을 해야 돼요. 우리 암 환자들이 이런 해조류를 먹을 때는 잘못하면은 식이섬유가 제법 많거든요.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돼서 항암 부작용을 악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뭐 설사를 한다든가 속이 더부룩하니 불편하다든가 구역질이 난다든가 이럴 때 이런 해조류를 먹게 되면 이런 증상이 좀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감안을 해서 섭취를 하는 게 좋을 겁니다. 해조류와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이 있나요? 해조류하고 좋은 거는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십자가 식물, 뭐 브로콜리, 양배추, 뭐 케일, 마늘, 양파 이런 부분들이죠. 우리가 미역국을 끓일 때도 보면은 우리가 마늘 같은 것도 들어가고 조리를 할 때 보면 그 같이 섞어서 하는 조리들이 많잖아요. 그걸 보자면은 그런 십자가 식물들이 상당히 궁합이 잘 맞는 것 같고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올리브유라든지 또 이제 강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먹으면 항암 효과가 훨씬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항암 효과를 높이는 음식이 궁합이 되겠습니다.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원장님, 흑마늘을 만들어 먹는데 어떨까요? 흑마늘은 그 알리신 성분이 이렇게 극대화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마늘을 먹으면 이게 톡 쏘는 맛 때문에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흑마늘을 먹게 되면 그런 톡 쏘는 맛이 없어서 먹기도 거북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상당히 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흑마늘을 직접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또 뭐 제품을 이용을 해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든지 괜찮고 대신 이제 제품을 먹을 때는 이제 조금 어떤 공신력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갖고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우리 고구마 적정량이 하루 어떻게 되나요? 고구마는 뭐 아주 좋죠. 저희가 이렇게 그 램 검사라는 것을 해서 고구마가 이렇게 면역이 높이는 것을 체크를 해보면 다른 어떤 음식보다도 면역력을 높여주는 게 고구마예요. 그 면역을 높이는 게 좋다고 하면 막 무한정으로 많이 먹는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아니에요. 뭐든지 과하면 좋지 않습니다. 고구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것은 고구마는 사이즈가 여러 가지잖아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요만한 이렇게 뭐 물고구마 같으면 조그마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마한 것은 한 2개. 그 다음에 고구마가 큰 거는 가능한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먹는 것을 권하고요. 그 다음에 가능한 한 익혀서 먹는 것보다는 생으로 먹는 것을 권합니다. 익혀서 먹으면 당도가 너무 높아져요. 여러분들 군고구마 먹어보셨잖아요. 그러면 엄청 달잖아요. 그거는 당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음식이 이렇게 뜨거울 때 먹으면 당도가 좀 높습니다. 식히면 당도가 좀 떨어져요. 고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생으로 먹는 게 좋겠고, 근데 생으로 먹어서 너무 소화가 안 돼. 난 익혀서 먹어야 돼. 그러면 익혔다가 식혀갖고 먹으면 당지수가 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님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아로니아는 어떤가요? 예, 아로니아는 내나 마찬가지로 베리 종류잖아요. 안토시아닌이 엄청 많이 들어있죠. 특히 이제 우리 모든 이런 채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 재배를 하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채식들이 가지고 있는 파이토케미칼이라는 것은요, 아주 자라기 편하고 환경이 좋은 곳에서 재배했을 때는 파이토케미칼이 많이 안 만들어져요. 사실 파이토케미칼은 어려운 환경일 때 어떤 자기가 공격을 받는다든가 자기가 어떤 영양 성분을 갖다가 충분하게
쉽게 얻지 못하다든가. 그래서 극단적인 상황에서 되게 만들어지는 게 파이토케미칼이거든요. 그래서 아로니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재배를 했느냐, 원산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아로니아가 가지고 있는 이런 파이토케미칼들이 높은가 안 높은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고려를 해 보시고 드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로니아는 안토시아닌이 많기 때문에 좋습니다. 구독자님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난소암 환자입니다. 콩이 좋다고 해서 아침마다 우유를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예,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난소암이나 유방암, 호르몬 관련 암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콩 속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 이런 부분들이 유사 여성 호르몬이라 해서 뭐 논란이 많았죠. 오히려 암을 악화시킬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암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 최근에는 이 이소플라본이 그 암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지금 최근에는 많은 논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콩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콩을 저는 이제 먹을 때 아침에 탄수화물을 먹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점심 때나 저녁에 먹는 것보다는 아침에 콩물 같은 것을 콩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먹는 게 좋겠고, 노란 콩보다는 검은 콩 속에는 또 안토시아닌이 더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검은 콩을 가지고서 콩물을 만들어서 먹거나 콩죽을 써서 먹으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 환자에게 좋은 나물 어떻게 고르면 좋을까요?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이제 좋은 식자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를 때 상당히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냥 되게 이제 색소가 이 가지고 있는 그 식자재가 가지고 있는 색소가 가장 진한 것을 택하는 게 좋죠. 이 칼라가 사실은 파이토케미칼이거든요. 각각의 이런 그 음식 속에 들어있는 고유 색상, 한 가지의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 파이토케미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파이토케미칼들이 많이 들어있다, 그 말은 그만큼 컬러가 진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그 고유 컬러가 진한 것을 택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땅에서 이렇게 뽑아서 이게 채취하고 나서 오래되게 되면은 뭔가 축 처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잎이 좀 싱싱하고 이런 부분들을 고르는 게 좋고, 그리고 뭔가가 어떤 그 잎이 많이 상한 거, 이런 부분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런 마트나 시장에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물에 묻은 농약 문제는 괜찮을까요? 이거 봄철에 먹는 음식들은 되게 어떤 농약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사하는 부분들은 뭐 병충해라든지 잡초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농약이나 제초제를 뿌리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하죠. 대개 보면은 뭐 식초에다 담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쌀뜨물, 우리 쌀 씻고 나서 나온 물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껍질이 단단한 것은 많이 좀 잘 닦아주는 이런 부분들도 있겠는데, 제일 이제 큰 문제는 이 과일 중에서 조금 뭐랄까 울퉁불퉁하거나, 그 다음에 껍질이 매우 약한 이런 과일이나 채소들은 이 농약을 제거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딸기 같은 거 이런 거 홈이 많이 패 있거나, 또 채식 중에서도 보면 잎 사이에 틈새가 깊게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은 씻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식초에다가 좀 담궈서 시간을 바로 담궈서 바로 빼지 말고 한 5분 정도 담궈 놨다가 하면은 식초가 이 농약이나 제초제를 제거해 주는 힘이 제법 크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암 환자, 봄나물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뭐 이제 각각으로 해서 나무를 묻혀 가지고 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은 우리 요즘에 비빔밥 같은 거 같이 나물하고 같이 해서 먹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한 가지만이 아닌 여러 가지 좀 같이 섞어 가지고
하는 그런 무침도 좋겠고, 우리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도,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향미는 그대로 있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한 가지 이렇게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도 같이 섞어서 먹으면, 암을 치료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훨씬 더 영양학적으로도 그렇고 항암 작용에서도 그렇고 효과는 더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암세포 녹이는 봄나물 쑥의 항암 효과는 어떤가요? 가장 제제 대표적인 게 이제 쑥이죠. 그리고 우리가 봄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수가 있죠. 뭐 쑥이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뭐 그 외에도 이제 냉이라든지 달래, 또 쓴바구, 두릅, 뭐 이런 부분들이 아마 대표적인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가장 항암 효과를 높게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게 쑥이죠. 그리고 우리 환자분들도 쑥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고, 또 쑥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도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쑥에 들어있는 제일 중요한 성분은 아르테미신이라는 성분이거든요. 사실 이 성분은 아주 강력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원래는 말라리아 치료제로 썼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쪽으로 이 연구를 해서 사실은 보면 우리가 노벨상을 받은 성분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그래서 2015년도에 이 성분에 대한 연구를 해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된 그런 성분이에요. 그만큼 작용은 아주 강력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고요. 이 안에 보면은 아르테미신 외에도 플라보노이드라든지, 그리고 이제 폴리페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암세포 증식을 억제를 하고 또 세포 자살을 촉진시키는 이런 부분, 또 아주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는 게 쑥 속에 들어있거든요. 근데 아마 우리 환자분들은 쑥을, 특히 이제 암 환자분들이 아마 개똥쑥을 많이 사용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개똥쑥이 쑥 중에서도 조금 아르테미신이 상당히 함량이 좀 높은 걸로 돼 있어요. 아르테미신의 항암 작용을 살펴보면은 되게 우리 철하고 이렇게 작용을 해서 암세포 손상, 암세포를 괴사시켜 버리는 그런 효과, 오히려 활성산소를 막 늘려 가지고 암세포를 죽이게끔 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또 암세포를 스스로 자살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분에 대한 작용도 있고, 또 암세포가 커나가는 것을 막아버리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쑥이거든요. 봄 음식 중에서는 제가 볼 때 제 1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쑥속에 있는 가장 강력한 게 아르테미신인데, 그 외에도 뭐 플라보인이나 폴리페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활성산소를 오히려 많이 만들어 가지고 암세포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제 암세포 이제 손상을 시키는 그런 작용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암세포는 스스로 자살하는 기능이 많이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자살을 할 수 있도록 유도시키는 그런 작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암세포 증식, 암세포가 증식이라는 게 암세포가 빨리빨리 크는 걸 말하거든요. 그걸 차단을 시키는 그런 효과를 아르테미신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외에 이제 플라보노이드라든지 폴리페놀이 상당히 이제 보조를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뭐 우리 쑥은 이제 우리 환자분들 잘 알죠. 뭐 우리 쑥은 국으로, 그 요즘 같은 쑥국 많이 좋잖아요. 쑥국 끓여 먹고, 또 떡으로 해서도 먹고. 근데 이제 전을 지거나 이런 경우는 열을 가하니까 좀 간에 피하는 게 좋겠고, 그런데 뭐 차로도 마시는 경우 있고, 우리 개똥쑥 보니까 차로도 마시고 그러더라고요. 또 우리 한방에서 보면 좌우 태워 가지고 그 연기를 가지고 하는 것도 이제 개똥쑥을 가지고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똥쑥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쑥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쑥은 마찬가지로 뭐든지 많이 먹는 것은, 과량 먹는 것은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쑥 참 많이 먹어요. 국을 끓여도 접시 하나에다가 다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전도 있고 또 떡도 있고,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너무 과량을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 안에 있는 식이섬유들이 많다 보면은 안에서 소화가 잘 안 돼 가지고 장 트러블 같은 게 올 수가 있고, 이게 약간 쓴맛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위를 자극해서 위장 증세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봄나물, 두릅은 암 환자에게 어떤 식품인가요? 항암작용을 가지고 있는 게 두릅이거든요. 두릅의 대표적인 것은 사포닌이에요.
우리가 홍삼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사포닌 있잖아요. 이 사실 사포닌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거품을 많이 일으키는 것을 이게 사포닌이거든요. 근데 사포닌이 되게 면역을 높이는 작용도 있고 또 암을 억제하는 그런 기능들도 있거든요. 그 드릅 속에 사포닌이 많아요. 그 외에도 뭐 폴리페놀이라든지 알칼로이드, 그다음에 플라보노이드 이런 화학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어서 두릅도 좋은 항암 성분 중에 하나하고 항암 음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두릅 속에 있는 이런 성분들이 면역을 높여주는 게 사포닌이 많거든요. 그 외 성분들이 이제 암세포 증식을 억제를 하고 또 세포 자살도 촉진하고 그다음에 면역을 높여주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죠. 암 환자가 두릅 섭취할 때 주의사항도 있을까요? 안에 들어있는 사포닌이라든지 사포닌이 거품을 많이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량 너무 욕심내 가지고 많이 먹으면 위장 장애 같은 거 올 수가 있거든요. 그 우리 두릅은 약간의 보면 이 안에 특이한 향이 있잖아요. 향이 있어서 사실 우리 봄에는 많이 나오니까 과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조심해야 될 겁니다. 봄에 꼭 냉이를 먹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냉이죠. 우리가 봄에 냉이나무를 생각하면은 어렸을 때 우리가 많이 먹었던 이런 게 많이 떠오르는데 냉이가 상당히 좋은 항암 음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안에는 보통 플라보노이드, 특히 이 중에서도 케르세친이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케르세친이 양파 속에만 주로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냉이 속에도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고 해서 우리 십자가 식물들 먹으면 약간 톡 쏘는 맛 나오는 게 있거든요.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이소치오 시아네이트라는 성분으로 바뀌고 이게 설포라판으로 바뀌면서 이게 이제 작용을 항암 작용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냉이도 보면은 십자가 식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작용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비타민 C가 상당히 많이 들어 있어요. 보통 이제 활성산소 제거하는 힘이 상당히 큰 걸로 돼 있어요. 항산화 작용에 강하죠. 그리고 그 외에도 보면은 세포 자살이라든지 세포 증식 억제라든지 그런 작용들을 다 같이 가지고 있어서 제가 이제 냉이를 생각했고요. 대개 이제 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보면은 이 우리 소화기관에 오는 암들의 연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면 간암이라든지 대장암 이런 데 많은 연구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효과라든지 작용점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발표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암 환자들이 냉이 먹을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예, 냉이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렇게 이 화학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지만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설포라판 황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거 너무 과량 먹으면 안에 가스 같은 걸 만들고 또 위에 자극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당히 먹는 게 좋습니다. 봄나물 달래의 항암 효과는 어떤가요? 네 번째는 제가 이제 달래를 생각을 했는데 우리 달래는 마늘하고 좀 비슷한 성질이 있죠. 그래서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우리 마늘 먹게 되면 톡 쏘는 거 이게 알리신이거든요. 이 알리신이 강력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설포라판 유효항이죠. 설포라판이 또 들어 있어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고 마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작용, 그다음에 신생혈관을 억제하는 작용, 증식을 억제하는 작용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달래도 좋은 항암 식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이제 마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생으로 먹으려면은 되게 힘들잖아요. 워낙 강한 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달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훨씬 더 마늘에 조금 거부감이 많으신 분들은 달래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암 환자 달래 섭취할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달래도 마찬가지로 우리 알리신이 강하면은 생으로 먹기는 어렵기 때문에 항상 익혀서 먹는 걸 권해요. 그 달래에도 식이섬유가 많아요. 그리고 또 이게 황이 많이 들어있는 성분들은 우리 해독 작용도 상당히 강하거든요. 반면에 가스 같은 것을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 장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날 것으로 먹거나 또 아니면은 과량으로 먹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암 환자에게 쓴바귀는 얼마나 좋은 식품인가요?
제가 이제 쓴바귀를 추천했어요. 쓴바귀 속에는 가장 이제 강하게 들어있는 게 우리 세스키테르펜이라는 거. 우리 이센셜 오일 성분이 이제 세스키테르펜이거든요. 이 세스키테르펜이 가장 강력한 이 안에 있는 주요 성분이 되겠고, 이게 상당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안에는 폴리페놀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게 쓴맛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입맛이 없는 사람들한테 입맛을 돋구는 그런 작용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도 있고, 그리고 항산화 작용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거나 세포 자살을 촉진시키거나 이런 성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쓴맛이죠. 대개 쓴 성분, 테르펜 계통에 있는 성분들이 그런 쓴맛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테르펜은 우리가 일단은 강력한 항암제 중에 하나로 보고 있으니까 쓴맛 자체가 항암 작용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쓴바귀 먹을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쓴바귀는 너무 많이 먹으면은 맛이 상당히 써요. 그렇기 때문에 먹기도 어렵지만, 또 하나는 위장 자극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또 입맛을 돋구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너무 과량만 먹지 않으면은 오히려 여러 가지 좋은 작용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